안녕하십니까.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손님도 없고 특히 이번 주 월, 화, 수 굉장히 추워짐에 따라 고객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불경기에 손님이 없을 때 우리 외식업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나,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다이닝 스탠다드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서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영철 대표님과 같이 2026년 광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큰 틀에서는 네이버, 그다음 당근, 샤오홍슈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네이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 크게 얘기하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플레이스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럼 당근은?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소식지에 의하면은 당근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힘을 쏟을 거라고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스처럼 네.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아닌가.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외식업자로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네. 광고에 트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그 외식업도 트렌드가 없고 결국에는 다시 트렌드는 돌고 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불경기에 해야 되는 저는 이제 광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네이버, 당근, 샤오홍슈입니다. 아, 그럼 3개밖에 없는 겁니까? 외식업자가 쓸 수 있는 툴이? 이 3가지만 알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도 결국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근이랑 샤오홍슈는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그런 아직은 말 블루오션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근이나 샤오홍슈는 좀 뒤에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네.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그 네이버가 굉장히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하죠. 그러면 네이버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로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로직이 바뀌는 거를 일반 자영업자들이 알 수 있나요? 요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도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젊으신 이 트렌드에 좀 눈이 밝으신 대표님들은 직접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변화의 트렌드가 너무 빠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외식업 대표님은 이제 매장 관리하시고 이거는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차피 외식업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자기가 직접 소화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매장이 많아도 10개, 진짜 많으면 30개도 제가 봤는데, 직영점 30개를. 네네. 30개 가지고는 그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못한다.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광고 대행사를 만나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또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100개를 관리하고 저랑 친한 대표님이 또 100개를 하고 그분의 친한 대표님 100개를 하고 이렇게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럼 저희는 500개를 하잖아요. 이 로직에 대해서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500개에 대한 이 데이터로 빠르게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제 광고 대행사 대표가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공유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가짜 정보일 확률이 좀 높죠.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에서 직접 하고 싶어서 광고를 요즘에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의도 엄청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마케팅 강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철진한 소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강의들 좀 잘 아는데 대부분 본인 회사 아래 대행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강의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제가 본 강의 할 때는 우리 강의 수강생들한테 당근 별로 쓸모 없다라고 작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 대놓고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동네 상권에서 우리 어머님들 대상으로 장사할 거 아니면은 전 당근은 쓰레기다라고 전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바뀐 건가요?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광고에 1, 2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은 무조건 네이버고 2는 샤오홍슈 아니면 당근이에요. 근데 이게 샤오홍슈가 대전에서 샤오홍슈는 안 되잖아요. 의정부에서 샤오홍슈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젠 당근이 엄청 빚을 발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한 100개 정도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한 거고, 저도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본 건데,
당근이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엄청 그 광고에 본격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샤오홍슈가 되는 곳은 굳이 당근이 쓸모가 없고, 그 대표님께서 항상 그 강의 때 말씀하시는 이 항아리 상권 말고 그 반대말이 뭐였죠? 집객상권? 집객상권에서는 당근은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집객상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조건 당근이 정답이다. 그러면 지방 집객상권 어떻습니까? 예를 지방- 들어서 네네. 청주. 딱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청주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당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집객상권은 이제 수도권 한정. 이 이외에는 무조건 그냥 100% 다 당근이다. 인스타보다도 훨씬 빛을 발하나요? 인스타 쓸모 없어요. 실제로 당근의 광고 툴이 바뀐 겁니까? 여기 뭐 추가된 게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당근은 제가 준비한 걸로 말씀드리면은 당근은 무조건 홈탭이라는 걸 노려야 돼요. 제가 당근의 장점으로 꼽는 거는 블로그나 아니면 특히 먹스타그램을 보면은 이거 뭐 댓글 요즘에 다 광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당근에서 이 홈탭에 뜨게 되면은 내 가게가 또 광고네 이거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매장이네, 이게 한두 번 중첩되면 무조건 실방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거는 이거 뭐 플레이스 말고 다음 광고가 없을까 요거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당근 프로필이야말로 두 번째 플레이스 페이지라는 거죠. 그럼 당근도 일반 자영업자가 그 홈탭을 노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맡겨야 되는 건가요? 또 이쪽에는 광고 대행사들이 이미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내가 뭐 단순 열심히 한다고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이사님한테 문의를 할 때 네네. 당근과 플레이스를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장을 들고 문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매장 그 플레이스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알아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뭐 플레이스만 가야 된다, 요거는 뭐 샤오홍슈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전략을 좀 짜드리죠 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당근도 기존 플레이스처럼, 사실 플레이스도 한 7, 8년 전만 해도 노다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당근도 결국 노다지가 아닐 때가 금방 오겠네요. 요게 그 당근이 2-3km 반경에 노출이 돼요. 근데 가입자가 4,300만 명이고 이제 월 MAU 이제 월간 사용자가 22,000명인데 이 정도면 전 국민의 반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근데 다 직접 하시고 요거를 홈탭에 노출시킨다, 아니면 뭐 내 가게를 좀 이쁘게 꾸며서 요거를 좀 내가 광고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블루오션이란 말이 네. 외식업자에게 블루오션이란 얘기입니까? 광고 대행사들에게 블루오션이란 얘기입니까? 외식업자죠. 플레이스에 200만 원 쓸 바에는 200만 원 써도 요즘 이제 1페이지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의 많죠. 네네. 근데 당근은 진짜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 매출도 정말 많이 올라간다. 결국에 26년도는 본인이 서울권이 아닌, 서울 집객상권이 아닌 지방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요거는 정말 제가 원래 저희 뭐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 한테만 좀 정보 공개를 하려다가 뭐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저희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연초 이벤트로 좀 이 공개를 하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본인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어쨌든 뭐 저희 회사를 걸고 뭐 저희 둘의 얼굴을 까고 하는 만큼 더 성심성의껏 그분들보다는 최소한 더 잘 봐드린다. 제 얼굴을 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치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 싸움 잘해서 절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아까 샤오홍슈 얘기를 하셨는데, 샤오홍슈는 어떻게 보면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요? 샤오홍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최근에 많이 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뭐 적지 않은 돈을 썼고 저희가 계속 체험단을 사용을 했는데 이 체험단은 원래 비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집 비용이. 저도 이제 인스타 넘기면서 본 건데 어떤 분이 샤오홍슈 모집하는 방법을 300만 원에 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벌기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샤오홍슈 체험단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모집 대행이라고 해서 몇몇 대표님들한테도 그 네이버 체험단은 모집을 해드리지만 저희 10,000원 받거든요, 한 팀당. 그러니까 샤오홍슈도 좀 그 정도로까지 떨어져야 된다. 지금 10만 원, 15만 원은 좀 말도 안 되고, 또 체험단이 안 좋은 이유가 이 한국에 있는 유학생 상대로 모집을 해요. 이 한국
유학생 상대로 하게 되면 그 샤오홍슈 계정 자체가 알고리즘을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샤오홍슈를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매장이 어느 상권에 있는지를 보고 그 상권 내에 중국인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공항철도랑 연결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미 없다 생각해요. 네. 이 공항철도라는 거를 보면은 이 한 역 한 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대 명동을 위한 역이지. 내가 이 공항철도가 껴있다. 뭐 마곡 같은 경우 의미 없죠. 뭐 그분들이 이제 마곡을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러면 샤오홍슈도 문의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 업체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업체가 너무 많지만 저희는 어쨌든 저희 매장을 위한 계정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이거를 또 대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 대행 풀이 커질수록 우리 서로 다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렌드를 얘기하고자 하셨는데 네. 샤오홍슈를 굳이 그 탑 3 안에 넣어놓으셨다는 얘기는 26년도에는 이 외국인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요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제가 중구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을지로에 사는데 제 집 뒤에 망해가던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선분양을 2억에 하고 이게 마피가 8천까지 빠졌는데 지금 거래가 5억에 되더라고요. 와. 이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요. 이 을지로에. 왼쪽으로 가면 명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성수니까. 이 외국인 집객상권, 을지로, 뭐 명동, 홍대 이런 데들을 봤을 때 저희 1월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매출들이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이 지역들은 안 빠졌더라고요. 물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실력 이시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올해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도 노려야 된다. 그거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치면 사실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요즘 굉장히 방문객 수가 엄청 늘었거든요. 실제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일본인들을 겨냥할 수 있는 마케팅은 없나요? 있죠. 뭐가 있나요? 2편에 공개하겠습니다. 또 팟캐스트 또 하실 예정인가요? 이거를 이제 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월간 마케팅 트렌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팟캐스트를 하려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가 이 툴 사용법이나 아니면 먹히는 것들이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네이버 로직만 해도 거의 뭐 달에 2번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팟캐스트는 자주 진행해 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인하우스로 1억이라는 돈을 계속 매월 집행을 하잖아요. 박 이사님 그 교육 비용 아닙니까?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매월 1억을 쓰고 느낀 점부터 해서 그 다음 달에 대한 광고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팟캐스트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가장 고급 인력이라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질문하실 건 있나요? 제가 뭐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좀 5가지 뽑아봤는데 일단 2026년 외식업 트렌드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업종이 중요하기보다는 딱 하나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건비 비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노무법 이슈가 워낙 강화되고 있고 노동법이 점점 강화되는 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그 강화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데 폭발적으로 노동법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포지셔닝을 가장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매장이 어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26년도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대중음식점이라면은 얼마나 최소한의 접객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포지셔닝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미연 프랜차이즈를 거의 준비 막바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육미연은 과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맞춰놓은 데이터상 점주 인건비 빼고 점주님께서 직접 일하는데 점주 인건비는 넣지 않고 미니멈 매출을 저희는 5천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프랜차이즈에서 뭐 1억 친다 2억 친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 전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결국엔 미니멈 매출이 얼마냐 그리고 그 미니멈 매출에서도 남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육미화는 미니멈 매출을 5천으로 잡았고요. 왜냐하면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5천만 잡고 5천 쳤을 때 인건비 비중이 점주가 직접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주 인건비 제외하고 20%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그런 상황에서 총괄 코스트, 주류 음료 휴지 하나까지 포함하니까 총괄 코스트가 30% 극초반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못 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육미한 브랜드는 제가 얼굴 까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요. 점주님이 물론 가져가셔서 나 더 일하기 싫은데 오토 매장 하고 싶은데 그런 점주님들은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총괄 코스트와 인건비 비중이 합쳐서 55% 미만이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뭐 이 육면 언제 오픈하나요? 지금 1호점은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요. 2호점 하고 싶다는 점주님이 지금 매장을 찾고 있는 단계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잘하는 점주님을 모으고 싶은 것도 제 욕심인지라 제가 제 주변에 실력 있는 지인분들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찾아오셔서 상담하셔도 저는 상담 가능합니다. 계약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디로 드리면 되죠? 그러게요. 어디로 문의드리면 될까요? 요거는 뭐 문의창고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영상이 고정 댓글에 달리는 건가요? 뭐 그래야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단톡방 멤버들 중에 그 장사는 김영철 매니저라고 1대1 카톡이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 1대1 카톡이 300개가 최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삭제는 하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끔 채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육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은 제가 빠르게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럼 톡방 들어와서 그 방법을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 뭐죠? 다음 질문은 2026년 불경기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마인드, 접객, 서비스, 맛, 가격.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6년도에 살아남으려면 앞전에 했던 답변이 제가 분명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이어서 얘기하자면 고정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정비라고 하면은 임대료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매장이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면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한 5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거기서 30%는 빼고 보셔야 됩니다. 30% 빼고 보면 5천에서 30% 빼면 3,500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400이다. 그럼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월세가 10% 안짝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불경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 5년 정도 쌓인 게 지금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쌓인 거는 첫째로는 인건비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물론 인건비가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식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값 올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가격이라는 거는 고객 심리상 저항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음식 가격이 100원, 200원 혹은 1,000원 올라가는 거는 진짜 이 저항 심리가 확 오거든요. 근데 음식값은 못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가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를 우리가 쓰려면은 그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나 유통해주는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의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료비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라는 게 이제 와서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슈가 있었고 그 팬데믹 이슈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고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더 급격하게 더 터질 거라고 봐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요즘 국제 정세가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값이 촬영일 기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값이 올라갔다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의 불경기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해결할 수 없는 불경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라는 시대가 왔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분명히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버틴 방법과 상황 해결법 요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데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뭔가 저희가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뭐 건물 매입 때문에 상황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무 큰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매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장사에 있어서 힘드셨을 때 버틴 방법과 상황 해결법. 제가 장사에 있어서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결국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매출이거든요. 혹은 매출보다 순수익.
인데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땐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장사하고 4년 5년 차까지는 전 필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벗어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저희는 코로나 때 오히려 매출이 더 올랐고 순수익은 더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진짜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장사의 본질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거 굳이 예를 들면 저도 마케팅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고 뭐 물류 라인을 잡겠다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느라 그 라인을 따내느라 필드에 잠깐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사하는 사람은 필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또 현장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혹은 성장시키는 인원이 있어서 벗어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식업자가 필드를 벗어난다라는 거는 본인의 사업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필드 복귀했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금방 이겨냈는데 지금 필드에 머무르면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필드에 머무시면서 힘들다라 하면은 정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나무에서 감을 떼서 먹으려면은 감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흔들지도 않고 난 분명 필드에 있다. 근데 그 필드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현장에 있다. 라는 거면 필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필드에 있다라는 말을 꺼내실 거면은 손님이 있건 없건 할 일이 넘쳐야 됩니다. 손님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 개발, 손님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소구 포인트 개발. 하다못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단지 만들어서 사장님이 직접 내 가게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10팀만 끌어들여도 월세 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워서 못해요. 혹은 그거 신고하던데요? 신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 전 제가 직접 나가서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제가 손 붙잡고 저희 매장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사실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필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내 매장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손님 손 붙잡고 끌고 왔다가 욕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매장에 손님이 왔을 때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가격, 맛, 서비스 확실하게 만족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맞춰놓고 그래도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진짜 전단지라도 들고 사장님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영업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는 장사의 꼴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서비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나쁜 말로 말하면 삐끼죠. 그걸 잘해야 진짜 필드에 있다라는 말씀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구독자님들께 응원하는 게 이치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댓글로 응원 받고 싶은 입장이라 근데 요즘 참 댓글도 안 써주시고 해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국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잘하시는 대표님들이야 해외 진출도 검토하시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메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서 해외 진출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저희가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다 보면 결국에는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도 하시고 또 단톡방에 계시다가 우리 박 이사한테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많은 자문도 의견도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저도 단톡방에서 답변을 되게 잘해줍니다. 직접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서로 이 힘듦과 아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저희가 기재기를 피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저희도 드래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불경기 속에서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장사는 김영철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아니죠. 저희가 3일마다 영상이 올라오니까 3일 뒤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